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월 20일자인데 홍콩 항생지수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실상 52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니까 뭐 70주 내지는 75주 신저가예요. 그러면 2020년 5월이 코로나 사태로 한창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죠. 그리고 3월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그 시기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홍콩 그 시장에 그 중국 기업들이 후광통 이후 대거 진출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상장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거죠, 홍콩에. 물론 거기는 싱가포르 기업도 있고 영국 기업도 있는데 그렇다고 영국이나 싱가포르 기업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 주식들이 그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단히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데 주식시장이 원래 이제 경기 선행지수 중에서도 가장 경기 선행성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항생지수가 뭐 1년 내지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자체가 중국 경제 6개월 후가 대단히 불확실하다, 어둡다. 그리고 중국의 뭐 금리 시장도 어둡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뭐 항생지수에서 많은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그 자체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뭐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더라도 시장금리는 그렇게 내려가기 힘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항생지수를 보면 지난해 2분기가 2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이죠.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2020년. 근데 올해 9월이니까 그러니까 뭐 1년 3개월 12월까지 하면 뭐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12월 20일자가 22,000원이니까 2020년 6월보다 더 낮아졌죠. 10%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되짚어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뭐 헝다 사건이 생긴 게 한 9월 정도 되는데, 9월 이후에 이제 9월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24,000이니까 지난해 6월 정도는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헝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헝다 사건이 점점 악화되면서 12월 20일자로 뭐 중국은 또 기준금리 인하까지 한 그 날짜예요. 이날이 그날 전일 대비 1.9%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도 별 효과는 없었을 거다,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홍콩 항생지수 신저가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이 홍콩에 대한 수출도 많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많아요. 1, 2위가 홍콩하고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국별, 홍콩을 국가라고 보면 뭐 지역별이란 표현이 더 맞겠는데, 지역별로 보면 홍콩하고 중국 수출이 뭐 1, 2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제 중국, 홍콩하고 합하면 거의 수출 의존도가 약 한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내년 수출, 그 다음에 뭐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내수경제도 마찬가지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향후 6개월 후에.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아시아 전체 국가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만 빠지고 말 거냐? 아니라는 거죠. 환율도 영향을 받을 거고 금리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환율은 제가 이제 별도로 연말에 한번 중점적으로 볼 건데, 우선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미국 주가가 막 본격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신에 힘을 못 쓰거든요.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또 아니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저렇게 되면 첫째는 이제는 미국 경제하고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디커플링이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그 실물 경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모두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먼저 영향권에 들어왔는데, 금융시장이라 하면 주식, 채권, 외환, 그 다음에 예금시장까지 포함해가 보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예금도 가능한 한 초우량 기업에 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은 이제 미국 경제와 그 아시아 경제가 디커플링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3월로 기억되는데, 제가 8.15 머니 활동할 때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경제 패널도 뭐 김영희 교수, 안유아 교수 모두 다 이제 중국에 투자하라 할 때예요. 8.15 머니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3프로 TV 출연진들까지. 근데 이제 그때 중국의 뭐 ELS 상품이죠. 뭐 직접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투자한 금액이 많아요. 근데 그 12월 20일 그 마지막 홍콩 종가 기준을 보면 거기서 한 2%만 더 빠져버려도 그 녹인이라는 그 상태에 들어가면, 녹인이 뭐냐면요, 한 번이라도 그 원본 손실이 나느냐 원본 보존이 되느냐에 그 구분을 하는 그 선이거든요. 지수기 NM역으로. 그러니까 한선이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기준선 아래에 내려가면 그 펀드는 펀드잖아요. 뭐 ELS 상품이니까 펀드 상품 성격이네요. 그 펀드는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으로 기억되는데 한 40% 정도 깨진 그런 홍콩 쪽에서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금액이 아마 더 증가했을 거예요. 그때 2조 정도 투자 손실이 국내에서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조 원, 4조 원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결국은 30억 달러, 40억 달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외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얘기는 잘 못해요. 언제 들어갔는지도 중요하고, 또 뭐 상품 성격이 언제 아까 만기고 지금 현재 그 수익률 상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 우리 지금 항생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성장성만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높다고 다들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대부분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뭐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잠시라도 돌아서면 마치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현혹되거든요. 그 기술적 지표 자체가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역할을 해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또 많이 내릴 것 같고, 그만큼 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방해가 되는 지표가 기술적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 분석 팀장 할 때도 거의 무시해 버렸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가지고 게임하는데 그러면 결국 당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저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였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라는 거죠. 영업 실적이라든지 그 보고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놨고 그래퍼를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 그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는 고객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제1투신의 투자 분석 팀장 할 때 경고를 몇 번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자리를 옮긴 친구들도 있어요. 애널리스트 팀장 애널리스트 포기하고 다른 뭐 회사로 갔거나, 다른 회사 애널리스트 간 사람도 있고 그 가서는 영업사원으로 전략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분석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홍콩 항생지수가 1년 6개월 동안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람들이 그거에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모랄 해저드거든요.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주식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쁠 것임을 홍콩 항생지수 그 1년 6개월 만에 신저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우리 증시가 그리 이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그 회복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불조심이 아니고 조심조심, 중국 주식 조심, 중국 관련 주식 조심. 또 뭐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